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이제 해상, 수중에서의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잠수함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대칭 전력으로 수중에서의 은밀한 기동성을 통해 적의 핵심 목표물을 기습 타격하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특히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SMBL 발사가 가능한데 여기에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우리군 역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북한 잠수함 명칭은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약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데요. 8일에는 진수직 사진도 공개하였는데 함교 부분에 10개의 VLS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중 4개는 중거리 SLBM 북극성을, 나머지 6개는 KN-23 미니 SLBM을 탑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극성의 최대 사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KN-23은 600km로 알려져 있어 두 미사일 모두 한국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 타격권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술핵 탄두도 탑재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신형 SSB 김군옥 영웅함은 사실 새로운 설계가 반영된 첨단 잠수함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61년 구소련에서 제작하여 1970년대부터 북한에서 라이센스 형식으로 건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개발한 잠수함인데요. 로미오급 잠수함은 1,500톤급으로 탐지 장비나 전자전 장비 등 최근에 나온 신형 잠수함과 비교해보면 그 성능이 열악한 수준으로 김군옥 영웅함은 VLS 10개를 탑재하기 위해 그리고 김정은 허리둘레에 맞지 않는 함교 사이즈로 인해 선체 길이를 3,000톤급으로 맞춰 연장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악한 설계로 인해 부실한 성능은 물론 각종 결함이 노출되고 있죠.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밝히면서 연합 감시 자산을 통해 추적해오고 있었고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운용은 불가할 것이지만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번 북한의 진수식에서 오히려 북한 잠수함의 결함이 노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통상 시험 항해라면 수중에서 일정 시간 이상은 잠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진수한 북한 잠수함을 로미오급을 늘려서 발사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막 능력, 기동성, 안정성 등의 불안 요소가 많다면서 시험항해에서 수중항해가 아닌 수상항해만 한 사실로 유추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설계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희한한 잠수함이라며 10개 발사관에서 나가는 SLBM을 그 작은 잠수함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정용으로 충분히 테스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즉 선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잠수함의 승명인 은밀성과 정수성도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욱 아상전측 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체 직경이 매우 작은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탄도미사일 발사함으로 개조하면서 함교 후방에 미사일 데크를 장착하는 기이한 설계 방식을 택했다며 이로 인해 수중에서의 정수성이 매우 취약해 보이고 미사일 탑재부가 발사 압력을 견딜 만큼 충분한 강성을 가졌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잠수함의 승명은 은밀성인데 이 은밀성이 없어지면 사실상 지상의 고정형 ICBM 발사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더욱이 동북아 수중 수상에서는 오히려 한미의 해양 탐지 자산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운기급인 북잠수함이 과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것처럼 기만 전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북한이 이번에 한 명으로 채택한 김군옥은 기만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기만을 잘해서 기만의 대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만이라는 소리인데요. 김군옥은 1950년 7월 2일 주문진 해전에서 어뢰정대를 이끌고 미국 중순양함 발지모르함을 격침시킨 불세출의 영웅이라 불리면서 그 전과를 인정받아 북한 최고 명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인물입니다. 북한은 김군옥 일화를 바탕으로 여러 다큐멘터리, 소설 등을 써제끼고 있지만 사실 해당 해전 전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김군옥이 격침시켰다는 볼티모어함은 당시 미국에 있었고 1951년까지 워싱턴주 브레맹항에 편안하게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서양 함대에 소속되어 임무를 잘 수행하다 1956년에 완전 퇴역하였죠. 즉 김군옥은 한국전쟁 당시 일방적으로 밀렸던 북한 해군력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영웅으로 북한에서는 해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사실 기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아버지는 손원일 제독이신데 북한 해군의 아버지였던 김군옥의 실체를 통해 북해군 아버지는 알고 보니 그냥 친아버지가 전부인 걸로. 사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핵공격 잠수함은 우리가 보유한 도산한청급 잠수함과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SSB 잠수함으로 먼저 건조된 도산한청급 잠수함도 SLBM을 발사할 수 있고 VLS를 탑재하고 있죠. 최근 한국 해군은 도산한청급 잠수함의 VLS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진의 분위기와 웅장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도산안청함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결전병기와 같은 모습이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 사진을 통해서 6개의
VLS의 실제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ADD에서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신형 SLBM-2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당시 사용되었던 시험탄은 끝이 뾰족하고 직경이 크지 않은 사이즈였지만 새롭게 추진 중인 SLBM 미사일은 미트라이던트급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둘레의 직경과 끝이 둥근 모양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적성국이 몰려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긴 사거리보다 더 큰 화력의 무기체계가 효과적이죠. 현재 도산안천급 잠수함 배치 1에는 총 6기의 VLS가 장착되어 있지만 최근 3월 기공식을 마친 배치 2에서는 총 10기의 VLS가 탑재됩니다. 잠수함 자체 성능만 놓고 보면 북한이 1960년대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길이만 늘린 이번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잠수함이 바로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죠. 그러나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보유하지 않은 핵탄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겠다고 설쳐되고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되겠죠.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북한이 믿고 있는 뒷배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북한은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보내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선전, 선동, 기만 전술에 휩쓸려 너무 과대 해석해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합참이 평가절하하는 것도 사실 북한 조련 방식 중 하나이니까요. 한국이 북한 신형 무기를 평가하며 별론데? 구린데? 안 써질 것 같은데? 하면 김정은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인증샷을 쏘고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혹은 발사하지 않으면 역시 가짜 맞네 이러면서 또 놀리는 것이 그동안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전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를 빌미로 더욱 확대된 군비 증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미국을 설득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구실 중 하나인데요. 지금 당장이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핵잠이 한반도에 입항하여 일시적인 핵 억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북중러 대비 미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는 매우 뒤처지고 있고 여기에 오커스를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계획도 최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는 오커스 계획을 통해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에 옵션으로 2척을 보유하는 사업을 203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계획이 최소 2년 더 지연돼 결국 호주는 2042년 이후에나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최신 보고서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성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급망 문제, 심각한 인력 부족, 제한된 물리적 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연간 2척의 선박 건조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응하려면 최소 4척에서 6척 이상,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8척 이상은 건조할 수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보유한 49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18척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상태이고 나머지 31척 중 10여 척만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한 궁극적인 대잠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맹국에 핵잠수함을 판매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미국이 한국에도 라이센스 수출 형식으로 핵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기술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총괄 책임자인 토머스 앤더스 소장이 한국에 방문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과 군함 잠수함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쏟아지는 북중러의 해군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서방 진영의 최고의 건조 능력을 지닌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거리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SLBM이 단순히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핵추진, 핵공격 잠수함 건조 요구를 묵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한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은 전투함이 한 척도 없는 해군에서 대장이 나온다면 그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의 전투함이 갖춰지거든 그 이후에 대장 계급을 받겠다며 진급을 고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칠애보다 실속 있는 군비 증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다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핵탄두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나라에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